계산 작업이란 파일 여시고 계산 작업 파일. 시트 명은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참조 1. 교재 97페이지. 지난주에 복습 좀 하고 오셨나요? 교재 97페이지 2번.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V룩업, H룩업, 인덱스 함수. 자, 인덱스 함수는 아직까지 제가 전달 안 해드, 내용 전달 안 해드렸습니다. 그냥 일단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고. V룩업, H룩업에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V룩업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수직으로 비교해, 기준표에서 수직으로 비교해서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H룩업은 수평으로 비교해서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볼까요? 등급을 표시해야 됩니다. 원본에다가. 자, 그러면 등급을 표시하려면 어디서 등급을 가져와야 되죠? 이 등급표라는 기준표에서 등급을 가져와야 되죠. 근데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올 수 없죠. 연결고리가 뭡니까? 금액이라는 걸 가져와요. 그러면 이 금액은 기준 금액인데 이게 그러면 원본표에서 금액과 관련된 게 구입액밖에 없죠. 구입액을 들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방향이 어느쪽? 아래쪽 수직 방향, 그게 대응되는 등급값을 가져오겠다.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V룩업입니다.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그 다음 자, 작성해야 될 수식이 하나만 작성할 거 아니죠.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여러 번 V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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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V룩업. 그래서 연속적으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V룩업 이퀄 V룩업.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룩업 밸류 찾는 값 구입액 원본에 있는 구입액을 들고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고객 개인에 대한 구입액이죠. 그럼 H3, H4, H10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대 참조, 콤마 기준표의 범위. 자, 이때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상대인지 절대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하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 그래서 F4번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등급열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열은 방금 선택하신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다. 콤마. 자,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유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네?
자, 일단 이 자리에 트루값, 폴스값 두 중에 한 개를 꼭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폴스값을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폴스값을 적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값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한 개밖에 못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 값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거 못 찾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폴스 두 개 중에 한 개를 작성해야 되는데 폴스가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럼 일단 true를 적어야 되겠네요. 반대급부로. 일단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자, 폴스를 적으면 정확한 값 한 개를 찾아가겠다는 거고요. true를 적으면 유사일치라 그래서 범위 개념인데 이건 숫자 값에 대해서 범위 개념이 생겨나는 거지 문자에 대해서는 범위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숫자일 때고 그 다음 또 이 값들이 점점 커져가죠. 오름 차순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가 true라면 자, 인수가 true라면 이 100, 자, true라는 인수를 썼을 때 이 금액 100만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이상 100만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300만 미만이라고 범위 설정합니다. true라고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300이라는 건 300 이상 500 미만 500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500 이상 700 미만 그 다음 700은 그 다음 단계가 없죠. 그냥 700 이상. 그러면 231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슨 값? 일반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9200, 356만 4천이란 건 이 범위에 해당되죠. 뭘? 실버 값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555만원 이 범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골드 값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754만 2천원 이 범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VIP라는 등급 값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범위 개념.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자, 그냥 제 화면만 보세요. 굳이 우리가 이걸 보는데, 자, 가그에 V두고 H두고 V 지금처럼 작성을 할 때 true라는 false라는 인수값이 이렇게 화면에 보였잖아요. 지금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true는 값이 있다는 의미로 숫자 값 1로 썼고요. 가그에는 이렇게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false 값이 없다는 걸 0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rue 대신에 1이라고 숫자 1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게 true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필기 시험에 아직도 true, false라고 적는 경우도 있지만 1이라고 적는 경우, 1, 0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해 두시고 참고로. 자, 표 사로 가겠습니다. 아래쪽 표 사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내용. 표사에서 지기와 지기표를 이용하여 지기별 수령액을 구하시오.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지기수당 플러스 가족수당. 자,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자, 기본급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지기표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기수당은 여기서 가져와야 되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족수당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일단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 기본급과 지기수당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기본급과 지기수당을 가져오려면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급 직위수당을 가져오려면 어디서? 여기서. 기준표에서. 자, 어떤 함수 써야 될지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기본급의 직위수당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위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본에서 직위를 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방향이죠. 거기에 대응되는 기본급이나 직위수당 값을 가져오면 되죠. 요 상에 맞는 함수가 뭐죠? H2급.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급수는 무슨 함수를 통해서? H2급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직위를, 자, lookup value, 제가 복수 계속 시켜드릴게요. 찾는 값, 직위를 들고서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결과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기본급 행이 필요하다. 기본급 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로우 인덱스 넘버 2, 콤마 결 비교 시 일치 유무. 비교하는데 이 비교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네요. 뭐? 정확히 일치, 폴스. 바로 닫고 그 다음에 직위수당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직위수당도 비교 방향이 오른쪽 기준표에서 그게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H고 수평 방향 오른쪽. 찾는 값 직위를 들고 데이터 테이블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죠. 직위수당까지.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세 번째 행위 필요하다. 직위수당,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시기를 비교하고 있죠. 사원 대리 가장 부장 문자죠. 폴스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이제 수령액 계산하러 갈 겁니다.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써야 되고 상대 찔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본급 가져오려고 합니다. H로가 찾는 값, 직위 수량값을 들고 상대 참조 개인의 직위값이니까 사원 개인의 개별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기본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상대인지 절대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원본에서 수령액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그래서 이 범위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 절대 참조. 같아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기본급 행이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기본급 행은 두 번째 행이다. 2,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기준표에서 비교하고 있는 건 사원부터 부장까지죠. 문자 비교입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폴스 플러스 H두가 똑같죠? 시기를 들고 상대 참조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직위수당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직위표의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절대 참조 F4번키 가지고 조정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직위수당 행이 필요하다. 직위수당 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그 다음 비교시 일치유무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비교하고 있으니 문자 비교다. 문자는 의미상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폴스 바로 닫고 플러스 가족수당 참조 상대 참조 그리고 엔트.
제 화면 보실래요? 제 화면 잠깐만 봅니다. 여기 첫 번째 작업을 할 때 기준표의 범위, 첫 번째 H도급에 기본것 가져올 때 범위가 제가 행을 2개만 선택했잖아요. 혹시 이걸 치우고 지기수단까지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절대 참조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라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 안 주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의 구조와 이 식의 구조가 거의 같지 않아요? 여기만 지금 틀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 녀석을 뭐하면? 이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쓴다. 근데 이건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익숙해지면 이제 아닐 때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이 다 맞는 겁니다. 뭐 어떻게 작성하시든 그건 상관없고요. 본인 편하실 대로. 익숙해지면 이렇게 복사에 붙여서 쓴다는 게 이제 함수 실력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갑시다. 찾기 참조 2로 가겠습니다. 교재 99페이지. 표 1에서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H도급과 레프트 함수 사용. 자, H도급 방금 하셨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레프트 왼쪽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자, 그러면 부서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원본에서 부서명을 표시하려면 이 값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부서 코드라는 기준표 참조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명을 기준표에서 가져오려면 뭐 PBE라는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본에 PBE라는 코드라는 원본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없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죠. 무슨 정보가 남아 있습니까? 사원 코드 첫 글자라는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코드 첫 번째 글자를 확인해 보니까 뭐 PBE로 시작하네요. 아, 그게 이거하고 맞나 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어쨌든 요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들고 오른쪽으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무슨 함수? H루고. 자, 그러면 수식 작업하려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할 거고 상대 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야 되겠죠. 왼쪽부터 한 개를 뽑겠다. 랩 텍스트 사원 코드라는 데이터 콤마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1개 그리고 A3셀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사원 개인 코드니까 서로 주소가 틀려야 되겠네요. 변해야 된다. 상대 참조. 일단 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고. 자, 이 값을 들고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값을 가져오겠다. 이 상에 맞는 함수가 H두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찾는 값을 들고서 테이블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부서명을 상대인지 절대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자동체를 사용한 don에 주소의 셀 범위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부서명 행이 필요하다. 부서명 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그 다음 비교시 일시 유무 PB2를 비교하죠.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유사일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false 그리고 and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함. 에버리지 H루급 함수 사용. 뭐 모르는 함수 없겠네요. 자, 학점을 원본표에서 학점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학점 A, B, C, D, F 요건 어디 있죠? 학점 기준표라는 데 있죠. A 있는 거죠. 이걸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평균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평균값 없죠? 근데 그래서 문제의 정보에 뭐가 있었죠? 중간 기말의 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러면 원본에서 중간 기말의 평균값을 들고 여기 넘어온다는 거죠. 자, 넘어와서 비교합니다. 평균값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평균은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숫자. 그럼 숫자 평균이라는 숫자 값을 들고 와서 여기 와서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돼야 안 돼요.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죠? 그럼 숫자하고 문자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상하죠. 자, 이거 선택하니까 뭡니까? 숫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이걸 이제 데이터 종류 질문하시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화면상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수식 입력들을 비교합니다. 같으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답하면 되지만 다르면 수식 입력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표시 형식 때문에 0, 이중따옴표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0코드 이중따옴표 미만.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에?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곧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방향이죠. 수평 방향이네요. 무슨 함수? H 두고. 자, 그러면 일단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군요. 이꼴. 자, 일단 절차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제일 먼저 어쨌든 원본에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중간기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중간기말이니까 저 범위는 서로 다른 셀 범위가 나타나야 되겠죠. 상대. 그리고 나서 일단 자동 채우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런 값들이 생겨나네요. 자, 이 값을 들고 오른쪽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대응되는 합증값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비교해서 가져옵니다. H 두고 찾는 값, 평균값을 들고, 자, 이때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학점까지. 그 다음 학점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보는 우리는 학점 행이 필요합니다. A, B, C, D, F. 요 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정수값 3,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자, 일단 정확한 값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라고 해서 툴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숫자를 쓴다고 해서 툴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값을 찾을 때 뭡니까? 지금 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이건 유사일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범위 개념으로. 그 다음 또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숫자이고 오름차순 0, 60, 70, 80, 90이라는 이 순서가 오름차순이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뭐? true라는 인수를 쓸 수가 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기준표에서 첫 번째 여기를 비교했을까요? 그 이유는 true잖아요. true일 때 0은 무슨 의미를 가지죠? true라는 인수를 썼을 때 0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60은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 true의 인수일 때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건 없어도 됩니다. 원래. 이거 없어도 0이 true라는 인수를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이 자동적으로 뭐 0 이상 60 미만이라고 자동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걸 이거 끼워놨잖아요. 왜?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비교할 때 위에 글레이드 밑에 거기 빠요.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true, false라는 인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H도 V도 고. 자.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날짜 1 맞나요? 날짜 1 시트로 갑니다.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혹시 본인 태어난 요일 아세요? 이거 배우시고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4 4번입니다. 4번.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조금 앞에 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간 한 3분 정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많이 해결되면 제가 보기에 브이로그 매치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크데이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앞에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원본에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태어난 요일은 여기 기준표에 있죠. 기준표에서 그럼 요일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가운데 있는 구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구분이 1, 2, 3, 4, 5, 6, 7은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 판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사항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요일의 위치값이죠. 그러면 구분을 가지고 여기서 구분이라는 게 도대체 원본에서 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날짜에 대한 요일의 위치값이라는 거죠. 왜?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보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동 치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 절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구분을 하려면 뭘 들고 넘어가야 됩니까? 요일의 위치값을 들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위크데이. 자, 태어난 생년월일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생년월일이니까 오케이. 상대 참조 콤마. 자, 달력의 유형은 제가 1번 아니면 2번 두 가지 중에 한 개라 그랬죠. 그럼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네?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그거 뭘 보고 판단해야 되죠? 월요일이 뭐? 1. 화요일 2인 위치값이 1인 2인. 그 일요일이 7인. 달력의 유형은 뭐? 월형식이라서 달력의 유형 2번입니다. 2번 콤마 2. 요거 보고 판단한 겁니다. 기준표를 보고 요일 구분표를 보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여기까지 이런 값이 나타나요. 이게 요일의 위치 값이지만 이게 기준표에서 구분에 해당되는 거죠. 구분. 그러면 이 값을 들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엔 비교 방향이 뭐죠? 수직 방향. 버티칼 룩업. 찾는 값, 요일의 위치 값을 들고서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려고 하는 원본에서 항상 참조하는 기준표는 항상 동일하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죄송합니다. 웨이브급이죠. 열번호, 칼럼 인덱스 넘버, 요일열이 필요하다. 요일열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열이다.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의무. 여기를 비교하고 있죠. true를 써야 될까요? false를 써야 될까요? 이번에는 두 가지 다.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찾아가는데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원본에. 그러면 true, false, 당연히 false 써야 되겠죠. 네? false. 찾을 수 있잖아요. 값 하나하나씩. 그러면 콜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콜스 대신에 true를 적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7이고 그 다음 숫자 부분인데 이게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rue를 써도 false 써도 됩니다. 이거. 근데 시험의 기준을 잡읍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헷갈리니까 원본에서 여기 다 찾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시험 준비용으로 무조건 false 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찾을 수 있고 다 못 찾죠. 그럼 100% 이건 true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시험용으로 말하신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제 마음대로 조작해 쓰세요. 지금 현재 이건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좀 딴 이야기. 자,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냥 하십시다. 이거 하고 쉬면 되겠네. 자, 시트 텍스트 교재 111페이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어려운 내용 몇 가지 했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건 다 어려운 겁니다. 자, 111페이지 2번. 이메일에서 골뱅이의 앞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abc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면 abc만 표시하시오. 미드 서치 함수 사용. 미드 함수는 무슨 함수죠? 문자 데이터 미드 가운데에서 몇 글자를 뽑아내겠다. 추출하겠다. 됐습니까? 서치는 배운 지 오래되시죠? 그냥 최소한 기본적인 찾는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한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 잘못 가보실래요? IM은 보이에서 뭘 찾겠다고 A를 찾겠다 기억났어요? 우리 요 예제를 설명드리면서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 그래서 find 소문자 A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위치 첫 번째부터 찾아나간다면 그 다음에 대문자 A가 어디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nd 함수,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는다. 서치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A를 찾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럼 작업을 해야 될 내용이 어찌되었든 수식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자 일단 식간지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뽑으면 되잖아요. 러브 99까지. 그럼 무슨 함수 쓰면 됩니까? left. 이메일에서 몇 개까지? 6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냥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근본적으로 주어진 함수가 left가 없습니다. left 쓰면 안 됩니다. 있으면 쓰면 되죠. 실무적으로 쓰실 때 left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틀렸죠? 추출할 글자 수가 우리는 지금까지 일정한 값을 썼거든요. 정해져 있는 값.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학에서 상수라고 그럽니다.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값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값, 두 개를 뽑겠다, 세 개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위치가 바뀔 때마다 뭐 6개, 7개, 7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값은 항상 6이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 위치에 저 추출할 글자 수는 상수입니까 그러면? 항상 정해지는 값 아니죠. 반대 개념이 뭡니까? 상수의 반대. 변수라 그럽니다. 변수. 상에 따라서 위치에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뭡니까? 뽑아야 되는 글자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함수로 처리합니다.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다 변수입니다. 이 꼴 딱 붙잖아요. 붙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 함수식을 적었죠. 그러면 함수식은 무조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원본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left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mid 써야 돼요. mid 가로 열고 텍스트 원본 자료 이메일 상대 참조 콤마 몇 번째부터 이게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이거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콤마 몇 개 뽑을 거죠? 그때마다 틀려요. 6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그랬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레프트 쓰나 미드 쓰나 똑같은 그냥 6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뭘 고민해야 됩니까, 이제? 저 매번 바뀐다라는 거, 저걸 이제 고민을 해야죠. 우리 얼마만큼 뽑아야 됩니까? 추출할 글자 수는 여기는 6, 여기는 7, 여기는 7, 여기는 5, 여기는 4 이렇잖아요. 그때그때 틀리죠? 그럼 추출할 글자 수는 이런 규칙을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규칙을. 추출할 글자 수는 6, 7, 7, 5, 4잖아요. 요만큼 뽑아야 되니까 모르는 값입니다. 이건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었냐면 수식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주어진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이메일을 보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죠? 모두 다 골뱅이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뽑아야 될 자료는 골뱅이 앞에까지만 뽑으면 되네요. 그러면 골뱅이가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골뱅이의 위치값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서치란 함수 때문에. 자, 그러면 골뱅이 위치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7, 8, 8, 8, 6,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골뱅이의 위치값 그럼 6 대신에 골뱅이의 위치값을 찾는데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6 대신에 서치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서치 가로 열고 찾을 문자 골뱅이를 찾겠다. 콤마 within 텍스트 원본 자료 어디? 이메일이라는 원본에서 콤마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 이메일의 첫 번째 글자부터 찾아 나가겠다. 자, 그러면 이게 옮길 때마다 이제 위치가 바뀌겠죠. 7, 8, 8, 6, 5. 에? 자동치역 이렇게 쓰면 7, 8, 8, 6, 5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가로 닫고 원본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수를 수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엔터. 이렇게. 그러면 8개 뽑겠다. 그 다음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7개 뽑겠다. 8개 뽑겠다. 8개 뽑겠다. 6개 뽑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아니, 자, 보세요. 이게 다 정수값 6이라고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 내용을 바뀌는 걸 반영시켜 주려면 수식을 도입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식을 도입해서. 원본에 영향을 받는 식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우리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녀석이 옮겨 다닐 때마다 뭡니까? 7, 8, 8, 8, 6, 5 이렇게 값을 바꿔주잖아요, 지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식을 통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식을 통해서. 그럼 이 자리는 바뀌는 값이라는 거죠. 한 칸 내려오니까 원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함수의 결과값도 따라 바뀌죠. 또 두 칸 내려오니까 함수의 결과값도 따라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자동치역을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죠? 우리가 필요한 건 골뱅이 포함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추출할 글자 수라는 건 골뱅이의 위치값에다가 어떤 규칙이 보이죠? 하나씩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규칙이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함수를 다루는 목적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지금까지 함수의 결과값만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값만 또 사용하고 정해진 값 자리에 변하는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를 도입하고 저희 중점 함수거든. 그 다음 중점 함수꼴이잖아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꼴.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함수는 결과값만 가지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값을 조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값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1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이는 생각을 하려면 기본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건 매번 자릿수가 추출할 글자 수가 바뀌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서치라는 함수를 도입한 겁니다. 됐습니까?